네, 이번엔 태풍의 현재 위력과 향후 진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경로부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어젯밤에 이제 가고시마 쪽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네네. 원래 예상은 이제 해상으로 쭉 그대로 북상해서 올라올 거로 봤는데 좀 약간 더 동쪽으로 틀은 것이죠. 그래서 거의 그 해상과 육지를 갖다 부딪히면서 올라와 갖고 오늘 아침에 방향을 갖다가 이제 동쪽으로 틀었습니다. 일본 쪽으로. 네, 일본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규슈 쪽에서 현재는 이제 규슈는 벗어났고요. 예. 그러니까 9시에 규슈 섬을 벗어서 해상으로 빠졌거든요. 예. 그럼 바로 옆에 이제 일본 혼슈가 있지 않습니까? 혼슈 쪽 북쪽 그 해상 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심 기압이 96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35m, 아직도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일본 특파원이 보내준 규슈 상황 보니까 태풍의 위력이 상당하다고 느껴지던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항, 울산 이쪽에 이제 한두 시간 후면은 근접이 되는 거죠? 현재가 이제 가장 근접한 예. 시간대입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태풍의 방향이 이렇게 갖고 그냥 그대로 꺾여져 나가면 우리나라가 점점 멀어지는데 예. 여기서 사선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서부터 대개 한 오후 한 2시 사이가 거의 울산, 포항 이쪽이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현재는 울산이 한 220km 정도 되고요. 태풍으로부터 거리가. 이 거리가 유지되는 게 대개 오후 한두 시까지는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이 지금 한 260km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우리가 그 가장 위험한 시간을 갖다 대개 한 오후 3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 태풍의 주 세력은 빠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이 바람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뭐 오후 3시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라도 오늘 중까지는 바람은 강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동해안 쪽은 이제 동풍이 들어오면서 비가 오늘 계속 내리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부산 기장군 동안마을의 조금 전 상황입니다. 포항이군요. 예, 포항 송도 해수욕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제 태풍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그 영향 피해는 전보다는 훨씬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다행이죠. 이게 우리나라 쪽 좀 더 가까이 다가왔으면은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이제 흰남노로 인해서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일찍 약간 더 동쪽으로 방향이 틀었고 또 우리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덜 북쪽으로 올라왔고 태풍의 거리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은 좀 다행스럽죠. 사실은 주 세력이 이제 주로 규슈 쪽으로 갖다 강타를 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일본 규슈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그런 경로를 그리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는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포항 남구 호미곶면 CCTV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바람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예. 거죠. CCTV가 흔들리는 호미곶은 이제 한반도의 꼬리에 네. 해당하는 그곳. 태풍의 왼쪽 반원에서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포항은 지난번에 태풍 흰남노로 또 피해가 컸고 피해가 복구 중인 상황에서 또 태풍이 불어닥쳐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울산 북구 아산로 상황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도 빗방울이 다 묻어나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비가 좀 많이 오나요? 바람이 많이 부는 특징이에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 우리나라 쪽은 주로 바람의 영향입니다. 예. 태풍의 주 세력 자체가 이제 일본 규슈로 해갖고 동쪽으로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비바람, 비구름대의 영향이 이제 경남 쪽만 걸쳐 있었는데 지금도 그거는 주 세력은 빠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거의 울산 정도에서 이제 동쪽으로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뭐 비가 많이 내린 지역들이 대개 이제 한 울진 뭐 이런 데 한 100mm 정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흰남노 같이 뭐 거의 200에서 400mm 가까이 내렸던 비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물론 비도 뭐 그렇다고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비보다는 바람이 상당히 강한 예. 그런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이 아까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컸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바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일본 그 화면 그 규슈를 지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혼슈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일본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그 일본 화면 보면서 좀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태풍 자체는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 화면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남마돌의 태풍 위력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인 거죠. 네, 그렇죠. 어제까지는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을 했었고요. 올라오면서 이제 어젯밤에 매우 강한 태풍으로 약간 살짝 약해졌었죠. 그랬다가 이제 그게 예상보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해상으로 올라왔으면 계속 그 규슈의 서쪽 해상으로 올라왔으면 좀 덜 약해졌을 텐데 다행히 육지로 상륙을 했거든요. 가고시마 쪽으로 어젯밤에 상륙을 하면서 북상을 하다 보니까 가고시마라든가 규슈 쪽, 일본의 규슈 쪽은 피해가 엄청났겠지만 예.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는 좀 피해가 덜해진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규슈에서 뭐 크레인까지 막 꺾였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 차도 날아가고 뭐 어제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좀 피해가 아마 이번 태풍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피해가 짙게 되면은 아마 피해가 역대급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우리는 태풍 피해에 대한 대비는 좀 잘 이루어진 편인가요? 네,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뭐 태풍 일단 예보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 들어오면서 약간 정도 진로 바뀌는 정도는 항상 있거든요. 네, 네. 뭐 진로도 되게 정확했다고 보고 예상도. 그다음에 이제 이 피해가 적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대비를 잘할 때는 피해가 적어집니다. 예, 그런 것도 정부에서 아마 상당히 대비도 지난번 흰남노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상당히 대비에 신경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 지금 그럼 남쪽의 제주는 괜찮은 거예요? 네, 제주는 오늘 아침에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네. 다행이네요. 이게 예. 흰남노 지나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남마돌이 또 올라오고 다행히 이제 꺾였지만 이번에도 이제 꽤 큰 태풍이었는데 그럼 이후에도 또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현재 지금 그런 태풍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라니냐 때문에 현재 서태평양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태풍들이 어떤 이런 태풍이 만들어진 조건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기류라든가 그냥 자체에서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얘기하는 게 자수정가령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태풍이다. 강력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워낙 해수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근데 해수 온도가 현재 높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 어쨌든 모델들에서도 만들어지는 걸 모의하는 그런 모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언제쯤 올라올 것이냐. 일단은 현재 지금 오늘 태풍이 빠지고 나면 내일서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예. 찬 공기가 내려오면 당분간은 어제까지 굉장히 더웠지만 이제 내일서부터는 뭐 평년 기온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침에는 선선해지고 낮에도 기온 많이 안 올라가고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영향을 주다가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이동성 고기가 다 바뀌거든요. 그럴 때 태풍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다시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현재 모델 보면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걸 모의를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올라온다. 이거는 현재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다시 강하게 많이 만들어진다면 뭐 예를 들어 대한해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근방으로 지나가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들어와서 거의 2016년, 2019년 뭐 해서 10월 태풍들이 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거든요. 차바라든가 미탁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절대로 뭐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10월에도 태풍이 또 올 수 있는. 네, 우리나라가 2010년에 차바 같은 경우 울산에 그때 태화강 넘치고 예. 피해가 엄청 컸지 않습니까? 또 2019년에 미탁 같은 경우는 경북 동해안 쪽에 그 물 피해 엄청난 그 수해 피해가 났던 태풍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가을 태풍이 들어오면 왜 무서우냐면 바람도 강해지지만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네. 아주 약한 태풍이라고 봤는데도 미탁 같은 경우도 근데 그게 경북 동해안 쪽으로 와서 부딪히니까 엄청난 비를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10월 뭐 상순까지는 뭐 좀 대비를 갖다 늦추지 네.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흰남노 때문에 크게 한 차례 놀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각별하게 지금 비상 상황 체계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 서너 시 지나면 안심을 해도 되는 거죠? 아니죠. 오늘 오후 3시면 피크는 지나간다는 거죠. 예. 피크는 지나가더라도 지금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태풍하고 이 기압경도가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는 안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동해안은 동풍이 들어오니까 비는 내립니다. 그렇더라도 바람은 일단 오늘까지는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래서 뭐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경남 해안이라든가 이런 데 최고 풍속이 35m 이급은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오늘 밤에 가더라도 한 25m 이 정도 바람. 그 정도면 사실 지붕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바람은 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해안 쪽이라든가 경상 이런 해안 지역 이런 예. 지역은 오늘 밤까지는 경계를 갖다 늦추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요. 좀 과할 정도로 대비하자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얻고 있는 교훈입니다. 끝까지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